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다가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으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 TSMC의 호실적 덕분에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금리와 관련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살짝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체크인을 통해서 시장을 한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대만의 TSMC 결국에 ASML과는 다른 길을 갑니다. 순이익과 그리고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게 되면서 초반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한테 큰 호재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럽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13년 만에 이렇게 연속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요. 내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나쁜 얘기는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에 지난주와 이번주 계속 말씀을 드렸던 미국의 허리케인 그리고 보잉사의 파업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징주 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시간 외에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최근에 검색 엔진과 관련된 거래를 지금 정부 쪽에서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주는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부양책에 이어서 중국의 부동산 정책도 실망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행 쪽과 관련해 익스피디아와는 우버의 피인수 될 수 있다는 소식 속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모닝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쏠리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쪽에서도 지지 않고 정책적인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계속해서 연초부터 계속 말했었던 그런 공약이 되겠는데요. 이 관련된 종목들 알아보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가 병력과 관련해서 북한에게 손을 잡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신형 아이폰에서 다시 한번 패닉풀, 계속해서 이 기계적인 결함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종목들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모닝 리포트는 세 가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풍산입니다. 중기 관점에서 목표가 종목에 대한 레벨업이 있었지만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하는데요. 그 세부적인 이유들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효성중공업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부합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해외 수출 비중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올렸다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아주 강했었던 이 원전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소형 원자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의 계획보다 조금 더 단축시켜서 박차를 가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혼조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등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요. 전강 후약의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상대적으로 다우 지수가 0.3%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스닥 지수 0.04, 그리고 S&P 500 지수는 0.02% 소폭 밀렸습니다. 자,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됐고요. 이날 미국 증시는 옵션 만기일의 영향도 받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락하는 지수들도 나와줬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비메모리 최강자 TSMC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3분기에 실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순이익이 3,253억 대만 달러로 전년 대비 52% 급증했고 시장의 예상치도 크게 상회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매출이 236억 2,200만 달러, 역시 전년 대비 36% 올라가면서 예상을 상회했고요. 이 밖에 자본 지출도 64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고 미국에 있는 3개의 공장에 6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는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이 대만 기술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하반기가 성수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다른 경쟁사들은 연말 연시를 앞두고 이 서방 고객사들을 공급을 따내기 위해서 경쟁하는 시기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AI 열풍 자체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TSMC의 주가를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럽입니다. 이제 유럽에서 금리를 다시 한번 내리게 되면서 2회 연속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기준금리는 연 3.65%에서 3.4%로, 예금금리는 연 3.5%에서 3.25%, 한계대출금리는 연 3.9%에서 3.65%로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예금금리를 내렸다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이유는 통화정책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로이터 측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이 연속해서 금리 인하를 한 것은 13년 만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에 유로존 인플레이션 둔화가 지난해 급등했던 에너지 가격의 하락 덕분으로 보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도 내년 하반기 목표치에 안착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표했던 유럽 중앙은행 측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새로 들어오는 정보는 물가 상승 둔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인하는 했지만 긍정적인 모습들을 코멘트들을 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 보겠습니다. 산업 쪽 볼 텐데요. 산업 쪽에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연준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9월 산업 생산을 발표했는데요. 0.3% 줄었다고 발표를 했고,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들었던 것은 두 번 연속으로 미국을 강타해서 피해를 주었던 허리케인에 대한 피해를 첫 번째 원인으로 들었고, 두 번째는 미국 보잉사의 파업을 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산업부문 설비 가동률이 전월 대비 줄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제조업 생산과 관련해 최근 4번의 발표가 있었었는데 그중에 3번이 하락했고, 하이테크 산업과 관련해선 3년 연속 상승하게 되면서 이 산업 내에서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의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외 호실적 발표한 넷플릭스 보시겠는데요. 가입자와 매출, 순이익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2% 밀리면서 $687를 기록했지만 현재 시간외에서 4.8%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알파벳입니다. 최근에 애플과 이 검색 엔진과 관련된 거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 두 기업의 규모가 큰 만큼 독과점 우려가 부각됐고, 관련해서 정부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알파벳은 1.3% 밀렸고 $164 5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중국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변동성은 이어졌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자, 어제 3차 부양책에 이어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340조를 추가 수혈하고, 그리고 100만 호의 재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시장에서는 새롭고 강력한 계획은 없었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이날 징둥닷컴 같은 경우에는 4.1% 하락한 $38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M&A 관련해서 익스피디아 보겠습니다. 우버의 피인수 될 수 있다는 소식 속에서 강세를 띄웠는데요. 예전에 에어비앤비의 합병과 유사한 긍정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상승을 했습니다. 익스피디아 그룹은 4.7% 오른 $15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